안녕하세요. 포스텍 컴퓨터공학과 유환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 첫 번째 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목표,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래전부터 이 컴퓨터공학의 분야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컴퓨터공학 분야를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일으킨 그 컴퓨터공학이라는 분야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컴퓨터 분야는 노벨상이 없죠. 왜냐면은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당시에는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았죠. 근데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에 해당하는 튜링 어워드라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름 알렌 튜링,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상이죠. 이 사람의 이 일대기에 관련된 뭐 소설이나 전기나 영화가 여러 편이 개봉이 됐는데 가장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 네,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고요. 한번 볼만합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면 이 컴퓨터 공학이라는 분야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공학 분야가 1950년 정도부터 이렇게 막 시작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이 기계로 컴퓨터로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그 당시에 이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과연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이 앞선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튜링 테스트. 1950년에 제안된 테스트인데 인공지능의 기준, 자, 이 정도는 돼야 인공지능이 아닌가 하는 어떤 단순한 기준을 제안하는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벽을 사이에 두고 내가 이 상대방과 이 대화를 합니다. 이 문자로 대화를 합니다. 이런 문자를 처음에 뭐 벚꽃을 주제로 시를 지어줄래? 혹은 그러면은 뭐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거 부탁하지 마, 난 시를 잘 몰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내가 이거 더하기 이것은 무엇인지 계산 좀 해줄래? 그러면은 그건 이거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내가 저 벽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이 기계인지 컴퓨터인지 잘 모르겠다. 뭐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정교한 대화를 만들어 나가면 튜링 테스트 통과, 이게 진정한 인공지능이다라는 어떤 인공지능의 기준을 제안하는 아주 단순한 테스트죠. 자, 이 튜링 테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는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드디어 최근에 지난 몇 년 전부터 튜링 테스트라는 말이 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비디오 튜링 테스트, 이미지 튜링 테스트, 체포 튜링 테스트, 이런 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왜 이제서야, 한 60여 년이 지난 이제서야 이런 말들이 언급되고 있냐? 왜냐면은 그 사이에는요, 튜링 테스트에 근접하는 그런 머신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에 바로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머신들이 나오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튜링 테스트에 의하면은 인공지능의 기준은 그러면 휴먼 레벨의 인텔리전스를 의미하는 것인가? 사람하고 구분이 안 가야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그냥 뭐 휴먼 레벨의 인텔리전스면 인공지능 달성, 이게 맞는 기준일까요?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미 컴퓨터는요 사람보다 어떤 태스크는 이미 더 앞섰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력과 바로 계산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은 이미 컴퓨터가 오래전부터 사람을 앞섰습니다. 어쩌면 이 기억력과 계산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이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산업이죠. 정보화 산업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기록했던 것들, 혹은 주판이나 계산기로 계산했던 것들, 이것들을 컴퓨터한테 맡기자.
그래서 이제 기록하지 말자. 글씨 쓰지 말자. 문서 만들지 말자. 이제 문서를 이제 컴퓨터가 다 기억을 해주고, 계산도 컴퓨터가 다 해주고, 그래서 페이퍼리스 오피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3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즉,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억력과 계산 능력을 기계한테 잘 맡겨보자.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이 사회에서 대학 졸업자들을 선호하기 시작했죠. 컴퓨터를 잘 쓰는 사람들, 기억력과 계산 능력을 컴퓨터한테 잘 맡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서 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컴퓨터가 사람보다 못했던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안 시킨 거 하는 것입니다. 안 시킨 거 하는 거, 스스로 판단하는 거, 처음 본 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추론 능력이라고 하죠. 네. 왜냐하면 컴퓨터는 태생적으로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물체죠.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물체는 사람이 안 시킨 거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안 보여준 걸 판단할 수 없고요. 자, 이렇게 전통적으로 사람이만이 가능했던, 즉 기계는 할 수 없었던 이 추론 능력을 심어주자.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추론 능력은 바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이 붐이 한 2010년 전후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영상인식이라는 이 분야에서 처음에 큰 인공지능 성능의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즉 추론 능력의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다시 주목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자, 영상인식이란 무엇이냐? 자, 사람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트랙터야라고 알려주면요. 사람은 이 사진으로부터 트랙터의 특징을 우리가 뽑아서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바퀴가 뭐 4개 정도가 있구나. 이런 거를 기억을 하죠. 그랬다가 나중에 그럼 이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서 그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죠. 그래서 여기도 아주 뭐 이렇게 큰 바퀴가 있구나. 이것도 트랙터인 것 같다. 라고 이제 추론을 하죠. 그런데 이 컴퓨터한테 이건 뭐게? 라고 물어보면요. 이거는 컴퓨터가 처음 본 사진입니다. 예, 컴퓨터는 처음 본 것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보여준 것만 기억을 하고요. 시킨 것만 할 줄 알죠. 즉 영상인식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추론 태스크입니다. 즉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보여줬을 때 이 컴퓨터한테 이게 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자. 즉 이 영상인식도 결국 이 인공지능의 하나의 큰 서브 캐테고리 그런 분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이 영상인식 이 교수님들이 하셨을까요? 자, 이 특징, 이런 이 이미지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 영어로 특징을 피처라고 하죠. 자, 이 이미지로부터 어떤 피처를 잘 추출해보자, 이런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한다라고 합니다. 영상인식 하시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과거에 피처 엔지니어링을 주로 열심히 하셔서 인식률을 0.1%, 0.2% 뭐 이렇게 올리는 싸움을 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피처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해서 인식을 0.1% 올렸습니다. 이러면 그걸로 특허도 내고 논문을 내고 했다가 2012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거의 10%의 성능 향상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인식 하던 교수님들이 그때 큰 멘탈 붕괴에 빠지죠.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알고 보니까 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니까 자기가 이 인식에 필요한 피처를 스스로 만들면서 학습을 하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아주 큰 성능의 혁신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계속해서 이 딥러닝 기술이 다른 분야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근데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하필이면 영상인식에서 가장 먼저 이 성능의 향상을 보였냐? 자, 이거는 뭐 영상인식 하신 교수님들이 제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이미지라는 데이터가 사실 딥러닝 적용하기가 가장 쉬운 데이터입니다. 그 이유는 하이 레벨 피처를 이 로우 레벨 피처로부터 하이 레벨 피처를 만들기가 가장 쉬운 데이터가 바로 이미지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거는 제 수업을 들으면서 점차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하튼
이 딥러닝의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은 이 딥러닝이 좌우하고 있는데, 이 딥러닝의 새로운 기술의 모델링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영상인식에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영상인식에서 나온 딥러닝 모델들이 다른 분야, 뭐 자이너 처리라든가 아니면 센서 데이터라든가 뭐 다른 분야로 이렇게 확장돼서 개발되는 식으로 계속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요, 뭐 굉장히 오래된 연구 분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를 했는데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잘 되냐? 바로 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예전에 못 알아보던 걸 알아보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미지에서 이렇게 혁신이 2012년에 일어나고 그 이후로 딥러닝이 계속 매년 고도화를 하면서 2015년에 어떤 이미지 인식 태스크에서 사람의 인식률을 초과하는 그런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이걸 조금 뭐 우리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딥러닝으로 다 인식할 수 있다. 컴퓨터로 다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긴 합니다만 어떤 환경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사람이 눈으로 인식하는 거는 이제 기계로 다 인식할 수 있다. 자, 이 팩트가 굉장히 많은 생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뿐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 필기체 인식, 그렇죠. 우체국에서 이런 주소를 타입하시는 분들, 이거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타입하는 이런 작업들은 이제 다 기계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우리가 창문을 밖을 바라보면서 밖에 비가 오네, 눈이 오네. 그러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초속 뭐 5m로 부는구나.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면요. 뭐 굳이 어렵게 막 날씨를 감지하는 어떤 센서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카메라를 탁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럼 카메라가 이제 바깥을 보는 거죠. 사람이 인식하듯이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센서 같은 경우도 카메라로 많이 대체가 될 수가 있죠. 여튼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거를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많은 분야의 혁신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의료 쪽에서도 그렇죠. 의사분들이 이렇게 CT 촬영한 것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걸 진단했던 것들, 눈으로 확인해서 되는 것들은 이제 기계로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점차 구축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딥러닝이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데이터를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